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부대끼며 살아온 시골 시장의 구수한 냄새와 정겨운 소음이 멀어지자 거짓말처럼 조용하고 반듯한 서울 강남 거리가 나타났어요. 딸 수연의 전화는 사흘 전부터 계속 울렸습니다. 민준이 학원이 일주일간 쉬는데 하필 부부가 중요한 일정이 겹쳤다는 이야기였죠. 엄마, 이번 한 번만요. 하고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에 어찌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건 자식을 낳아봐야만 알 수 있는 지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일주일이 제 딸과 손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박순자는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했어요. 눈앞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성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멈춰 선 순자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김수연 씨 어머니인데요. 경비원의 까다로운 질문 끝에 겨우 출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순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복도를 걸어 1503호 앞에 섰을 때 육중한 현관문이 마치 금고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딸 수연이 문을 열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수연의 얼굴은 반가움보다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넓은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정렬하듯 놓여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냉기를 뿜어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사위 강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장모님 오셨습니까? 민호는 정장 차림으로 태블릿만 들여다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목례를 했지만 민호는 이미 시선을 화면으로 돌린 뒤였어요. 힘드셨죠? 앉으세요, 엄마. 수연이 순자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고향에서 가져온 반찬 보따리를 꺼냈어요. 여진아, 내가 좋아하는 깻잎지랑 멸치볶음 좀 해왔다. 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모님, 저희는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다음부턴 그냥 몸만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의 의미가 분명했어요. 순자는 말없이 보따리를 부엌 쪽으로 들고 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7살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민준이는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순자는 손주를 꼭 껴안으며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자신을 반기는 존재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민호는 몇 숟가락 뜨지 않았어요. 중요한 회의 준비해야 해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민호는 서재로 들어가며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수연의 표정을 살폈어요. 딸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준을 씻길 때였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손목에 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했어요. 민준아, 이거 어디 부딪혔어? 민준이는 순간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냥 넘어졌어요.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순자는 더 묻지 않고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수연에게 물어보니 딸도 똑같이 놀이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눈은 순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낯선 집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이틀째 밤 순자는 민준이와 함께 아이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금세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순자도 눈을 감았지만 낯선 환경 탓에 얕은 잠만 반복했어요. 한밤중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던 민준이가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아이의 입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 뒤에 순서대로 틀리면 안 돼. 민준이의 목소리는 긴박하고 절박했어요. 순자는 아이를 깨울까 망설였지만 그대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민준이는 작게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다시 뒤척였어요. 그리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아이의 잠꼬대를 곱씹었어요. 빨강, 파랑, 노랑이라는 색깔과 엄마 사진, 그리고 순서와 비밀이라는 단어들. 평범한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절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민호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습니까? 민호는 형식적인 인사만 던지고 문을 나섰어요. 수연은 민준이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순자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는 수연의 웨딩 사진이 커다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 사진들보다 유독 눈에 띄는 위치였어요. 순자는 사진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액자는 값비싼 나무 프레임으로 되어 있었고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사진 아래 벽지 부분을 가만히 보니 미세한 틈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살짝 눌러봤어요. 벽이 아주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아니다. 사진이 참 잘 나왔구나 싶어서. 수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혹시 어제 민준이 이상한 말 안 했어요? 순자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니, 왜? 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애가 자꾸 잠꼬대를 해서요. 이상한 꿈 많이 꾸나 봐요. 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순자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 민준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아이는 고개를 떨구며 장난감 쪽으로 갔어요. 순자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늦게 귀가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호에게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하며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정리하라고 했잖아. 제대로 안 하면 당신도 끝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이에 잠꼬대를 곱씹었어요. 빨강, 파랑, 노랑이라는 색깔과 엄마 사진, 그리고 순서와 비밀이라는 단어들. 평범한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절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민호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습니까? 민호는 형식적인 인사만 던지고 문을 나섰어요. 수연은 민준이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순자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벽에는 수연의 웨딩 사진이 커다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 사진들보다 유독 눈에 띄는 위치였어요. 순자는 사진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액자는 값비싼 나무 프레임으로 되어 있었고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사진 아래 벽지 부분을 가만히 보니 미세한 틈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살짝 눌러봤어요. 벽이 아주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아니다. 사진이 참 잘 나왔구나 싶어서. 수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혹시 어제 민준이 이상한 말 안 했어요? 순자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니, 왜? 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애가 자꾸 잠꼬대를 해서요. 이상한 꿈 많이 꾸나 봐요. 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순자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 민준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아이는 고개를 떨구며 장난감 쪽으로 갔어요. 순자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늦게 귀가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호에게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하며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정리하라고 했잖아. 제대로 안 하면 당신도 끝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순자는 민준이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색종이를 꺼내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색종이 놀이 할까? 민준이는 좋다며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순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종이를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무슨 색깔을 제일 좋아해?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종이를 골라냈어요. 이 색깔들이요. 아빠 순서대로.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아빠 순서? 그게 뭔데? 민준이는 순간 입을 다물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색종이로 학을 접어주었어요. 오후가 되자 수연이 민준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2시간쯤 걸릴 거예요. 편히 쉬세요. 현관문이 닫히자 순자는 본격적으로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호의 서재문을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장식장을 열어보니 각종 명품 카탈로그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중 시계 카탈로그 3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카탈로그를 펼쳤어요. 첫 번째 카탈로그에는 빨간색 시계 모델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 모서리에는 2022년 3월 구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카탈로그에는 파란색 시계에 체크가 되어 있었고 2023년 1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카탈로그의 노란색 시계에는 2023년 11월이라는 날짜가 보였어요. 빨강, 파랑, 노랑. 민준이가 말한 순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자는 카탈로그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숨을 골랐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가 퇴근에 들어왔어요. 순자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사위, 손목시계 참 좋은 거 차고 계시네요. 민호는 순간 손목을 내려다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아, 이거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하나씩 모은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졌습니다. 색깔도 참 예쁘던데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장모님께서 시계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냥 취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서재로 향했어요.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서재 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순자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순자는 민준이를 재우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것처럼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은 척하며 숨을 죽였어요. 민호의 발소리가 거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살짝 떠서 민호를 관찰했어요. 민호는 웨딩 사진 앞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사진 아래 벽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순자는 결정적인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 화면을 벽에 가까이 대더니 사진 아래 부분을 눌렀어요. 딸깍하는 미세한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숨을 참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벽 뒤에서 은색 금속 금고 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민호는 금고의 디지털 패널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띠리릭 하는 전자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중 몇 개를 꺼내 빠르게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금고 안쪽에 집어넣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능숙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순자는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민호는 금고를 다시 닫고 벽을 원래대로 밀어 넣었어요. 벽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매끄럽게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는 서재로 돌아갔어요.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순자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갑니다. 그는 순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수연도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웨딩 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사진 아래 벽 부분을 조심스럽게 눌러봤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벽이 약간 들어갔어요. 하지만 금고 문까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패널에는 숫자를 입력하는 키패드가 있었어요. 순자는 어젯밤 민호가 입력하던 모습을 떠올렸지만 숫자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벽을 다시 밀어넣고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후에 민준이가 돌아오자 순자는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민준아, 아빠랑 무슨 놀이 하는 거 있어? 민준이는 크레파스로 자동차를 그리며 대답했어요. 비밀놀이요.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비밀놀이? 재미있겠다. 어떻게 하는 건데? 민준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색깔 순서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순자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색깔? 민준이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크레파스를 순서대로 늘어놓았어요. 빨강 시계, 파랑 시계, 노랑 시계. 이 순서대로 눌러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마치 암송하듯 또렷했습니다. 그럼 문이 열려요. 아빠가 그랬어요. 순자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 문? 민준이는 갑자기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아이의 눈에 공포가 어렸어요. 아빠가 비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족 큰일 난다고 했어요.
순자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비밀 잘 지키자. 할머니는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민준이는 안도하며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순자는 아이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호는 7살 아이를 자신의 범죄에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공포로 아이를 길들여서 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호가 돌아왔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해외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갈래? 수연이 놀란 표로 물었어요. 갑자기요? 어디로요? 민호는 와인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에서 큰 계약 성사됐어. 가족 여행 겸 다녀오자고. 순자는 민호의 표정을 주시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승리감과 함께 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외 출장이 아니었어요. 도피 준비였습니다. 닷새째 오전 순자는 수연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만들었어요. 민호는 출근했고 민준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딸에게 차를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다. 수연은 찻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가 요즘 이상하지 않니?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순자는 지난 며칠간 목격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밤마다 잠꼬대를 해. 색깔 순서, 비밀, 엄마 사진 뒤라고.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민호 씨가 한밤중에 거실벽을 여는 걸 봤어. 수연이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침착하게 딸을 바라봤어요. 수연아, 내 손목에 있던 멍은 정말 가구에 부딪힌 거니? 수연은 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요즘 얼마나 말랐니? 눈 밑에 다크서클은 또 얼마나 심한데.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몰라요. 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게 얻은 건지. 순자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힘들게 얻었다고 잘못된 것까지 눈 감아야 하는 건 아니야. 수연이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민호 오빠는 대기업 임원이에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한밤중에 비밀 금고를 열어? 왜 민준이한테 암호를 외우게 해?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엄마는 평생 시장에서만 사셨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는 배운 게 없어.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은 있단다. 수연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전 무서워요. 최근 들어 민호 오빠가 이상해요. 순자는 딸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수연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자주 늦게 들어오고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무서워요. 순자는 딸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뭘 물어보면 화를 내요. 손목은 그때.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연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해. 너와 민준이를 지켜야지.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엄마, 이 모든 게 오해일 수도 있어요. 민호 오빠를 믿고 싶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가 서류 가방을 든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두 분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순자와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오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셨나 보네요.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모님, 혹시 저에 대해 이상한 상상이라도 하신 겁니까? 순자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상상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걸 말한 겁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뭘 보셨다는 겁니까?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수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민호가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어요. 장모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해외 출장 간다며? 정말 출장이 맞나?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제 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여보, 장모님 짐 싸드려. 수연은 어쩔 줄 모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순자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민호는 출근하면서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장모님. 수연은 현관까지 나와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순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하지만 1층까지 내려간 순자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순자는 112를 눌렀습니다. 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순자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제 사위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르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지난 며칠간 목격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한밤중에 비밀 금고, 민준이의 잠꼬대, 색깔 암호,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계획까지. 그리고 손주가 말하길 아빠 시계 색깔 순서대로 금고를 연다고 했어요. 상담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 간 오해는 아니신지.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발 경제범죄 담당 형사님과 연결해 주세요. 10분 후 순자의 전화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연결되었어요. 김성우 팀장입니다. 신고 내용 들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은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며 메모했어요. 강민호라는 분 맞습니까? 대한종합금융 재무팀 상무? 순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김 팀장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희도 내부 고발로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비밀 금고 위치와 암호 순서 정확히 아십니까? 순자는 웨딩 사진 위치와 빨강 마이너스 파랑 마이너스 노랑 시계 순서를 알려주었습니다. 김 팀장은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어요. 지금부터 긴급 영장 발부 절차 들어갑니다. 어르신,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1시간 후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공원 앞에 섰습니다. 김 팀장을 포함한 형사 5명이 내렸어요. 어르신이 한정숙 씨십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김 팀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법원에서 긴급 영장 발부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김 팀장의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팀장님, 대상자 차량이 회사에서 조기 퇴근했습니다. 자택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김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출동합니다. 형사들은 재빨리 차에 올랐어요. 순자도 함께 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차량들이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대상자 차량,
아파트 주차장 진입 확인했습니다. 김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팀원 대기.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감시 유지하세요. 5분 후 경찰 차량들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는 민호의 초록색 외제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차에서 내려 각자 위치를 잡았어요. 김 팀장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몇 층입니까? 순자가 대답했어요. 25층 1503호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민호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나왔습니다. 그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자기 차로 향했어요. 뒷좌석에는 큰 여행 가방이 보였습니다. 김 팀장이 신호를 보내자 형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강민호 씨,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민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이 형사들을 거쳐 뒤에 서 있는 순자를 발견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신7 진실의 폭로 마이너스 금고 개봉과 증거 확보. 김 팀장이 영장을 민호 앞에 내밀었어요. 강민호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호는 비웃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내 변호사부터 부르겠습니다. 당신들 지금 큰 실수하는 겁니다. 형사 2명이 민호의 양팔을 잡았어요. 변호사는 서에서 부르십시오. 지금은 동행하셔야 합니다. 민호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근거가 뭔데? 김 팀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입니다. 자세한 건 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다시 순자에게 향했어요. 당신이 신고한 거군요. 순자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딸과 손주를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수연이 민준이 손을 잡고 나타났어요. 아파트 입구의 소란을 듣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는 겁에 질려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김 팀장이 수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인, 남편분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횡령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김 팀장은 정중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대간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일행은 25층으로 올라갔어요.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호가 다시 소리쳤어요. 당신들 함부로 뒤지면 고소하겠습니다. 김 팀장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신 금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자는 거실 웨딩 사진을 가리켰어요. 저 사진 뒤에 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사진 아래 벽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장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인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이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휴대전화 제출하십시오. 민호는 입을 꽉 다물고 거부했습니다. 전문가가 다른 방법으로 벽을 조작하자 딸깍 소리가 났어요. 벽이 들어가며 안쪽에 금속 금고 문이 드러났습니다. 수연이 그 광경을 보고 비틀거렸어요. 저게 뭐예요? 순자가 딸을 부축했습니다. 금고 문에는 디지털 숫자판이 달려 있었어요. 전문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6자리 비밀번호입니다. 무작위로 시도하면 잠금됩니다. 김 팀장이 순자에게 물었어요. 혹시 비밀번호 아십니까? 순자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엄마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말한 색깔 순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김 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색깔을 어떻게 숫자로 바꿉니까?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이 산 명품 시계 순서예요. 구매 날짜를 입력하면 될 겁니다. 형사 한 명이 재빨리 장식장에서 시계 카탈로그를 찾아왔어요. 2022년 3월, 2023년 1월, 2023년 11월입니다. 전문가가 숫자를 조합했습니다. 22만 323, 23만 123, 23만 1123. 어떤 조합일까요? 순자가 생각하며 말했어요. 연도 빼고 월일만 쓰는 거 아닐까요? 323, 123, 1123. 전문가가 32,300일이라고 입력하자 금고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시 32,200일로 입력했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김 팀장이 민호를 쳐다봤어요. 비밀번호 말하시오. 안 그러면 강제 개봉합니다. 민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다시 시도했어요. 월일을 붙여서 323억 123만 1123. 띠리릭 하는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서는 현금 다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만 원권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형사들이 돈을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현금만 120억 원 상당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회사 기밀 서류, 차명, 계좌 통장 수십 개, 해외 부동산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가족 명의로 위조된 여권도 발견되었어요. 수연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김 팀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전형적인 횡령 후 해외 도피 준비입니다. 형사 한 명이 민준이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팀장님, 아이 방에서 이상한 저금통 발견했습니다. 빨간 돼지 저금통이었습니다. 형사가 바닥에 내리치자 와장창 소리와 함께 깨졌어요. 안에서 외장 하드디스크 3개가 굴러나왔습니다. 전문가가 하드디스크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팀장님 대박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 팀장이 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민호, 당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호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민준이가 엄마 곁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2층. 순자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2칸짜리 집이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실에서는 수연이 낡은 탁자에 앉아 취업 공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작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모든 재산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압류되었습니다. 수연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한 달 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제 수연은 다시 김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다 됐어요? 수연이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순자는 국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응, 민준이 불러라. 밥 먹자. 식탁은 작았지만 세 사람이 둘러앉기에 충분했어요. 순자가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시금치나물이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민준이는 밤에 잠꼬대를 하지 않았어요. 새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과 골목에서 뛰어노는 평범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수연이 밥을 뜨며 순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다음 주에 카페 면접 보러 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될 거다. 우리 수연이 똑똑한데 뭐. 수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순자는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그저 내 딸 지킨 것뿐이야. 수연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순자는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앞만 보고 가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민준이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엄마, 빨리 와봐요. 두 사람이 달려가 보니 민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종이 위에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예쁘죠?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자도 뭉클한 마음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저녁 무렵 순자는 근처 시장으로 나갔어요. 한 달 전부터 시장 한쪽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멸치볶음 주세요. 단골 손님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드시고 또 오세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고층 아파트도 비싼 가구도 외제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수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럼 단골도 많이 생기고. 민준이가 숙제를 마치고 나와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대요.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민준이 최고다. 세 사람은 좁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뉴스 한 꼭지에서 민호의 소식이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횡령 사건 주범 강모 씨 수감 중, 추가 사기 혐의로 형량 가중. 수연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그 얼굴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지만 집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순자는 뜨개질을 하며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연은 옆에서 책을 읽으며 가끔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무서운 꿈 안 꿔요. 순자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래, 이제 좋은 꿈만 꾸렴. 수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진짜 행복은 원래 이런 거란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있는 거. 밤이 깊어가도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대리석 궁전은 무너졌지만 이 작은 집에는 진짜 가정의 온기가 흘렀어요. 순자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손주의 잠꼬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자는 딸과 손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